안녕하십니까, 레피드입니다. 3월 10일 파운더리 시스템 반도체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. 특히 이제 시그네틱스가 많이 내렸고요. 이 종목이 제가 어제 채권금리가 반등을 해서 좀 크게 들어갔던 종목인데 오늘 7%나 내렸네요.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지금 나스닥이 3.6%인가 반등을 하면서 당연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이제 여기 꼬리 쌍바닥 지점을 딛고 어제 반등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지도 못한 하락이 나와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60일선까지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진다면 117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고점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도 좀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강하게 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. 오늘 상승하다가 또 하락했고,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. 특히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, 코스닥 차트 보시면 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도 이 정도 떨어졌을 거라고 당연히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또 그대로 나왔고요. 이 단타 세력은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는 계속 월봉 입장에서 대응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고, 저는 사실 시그네틱스를 이미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일봉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얘기를 들었고 상한가 한번 타고 올라갔습니다. 근데 오늘도 댓글을 달았는데 왜 시그네틱스 이분이 말을 하면 자꾸 반대로 가냐, SF 반도체 반대로 가냐 얘기를 하십니다. 근데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죠. 시그네틱스는 저는 이미 1000원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.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저 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이 21선과 61선, 241선 모였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. 결국에는 1차는 6,500원 선으로 잡고 계속 리뷰를 드렸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폭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.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1차 밴더기 때문에 계속 지켜봤던 거고요.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뭐 7%인가 뭐 4%인가 내렸다면서 저한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참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. 거기에 보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. 네. 이미 저 밑에서부터 저는 리뷰를 해왔고, 뒤늦게 보고 자기가 사놓고 시그네틱스나 뭐 SF 반도체 검색을 하고 와서 떨어졌는데 거기 그걸 저 탓을 하는데 참, 그냥 파세요. 그러면 내릴 것 같으면 파세요. 네, 제가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.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이번 하락 끝나면 다시 한번 SF 반도체는 올라갈 겁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뭐 하루 이틀 보고 떨어졌다고 할 거면 그냥 파십시오. 네,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시그네틱스 다시 한번 보면 60일선 근처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고요.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조금 아쉽게 너무 빨리 들어와서 하루만 더 늦게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, 아무튼 내일은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가를 했습니다. 시그네틱스도 20월봉선 뚫어버리고 60월봉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SF 반도체 보겠습니다. SF 반도체도 시그네틱스와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깨버리고 떨어졌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코스닥이 지금 지지선을 깨버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. 결국에는 이런 자리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정석이었는데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고, 내일도 추가 하락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옵션 만기일 끝나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가 끝난다면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오늘 나스닥이 3.7%가 올랐는데 이런 한국 증시들이 왜 못 올랐겠습니까? 결국에는 내일에 대한 그 풋옵션, 콜옵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간 위주로 좀 매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오늘 뭐 어제 이틀로만 가지고 결코 종목을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. 네, 여러분, 이런 종목 투자를 하시면 어 지금은 떨어지면 기다려야지. 그리고 기준점이 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입을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,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잡주를 샀네,
왜 샀습니까, 그러면? 네.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? 네. 결국엔 자기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에이지칩스도 지금 이제 양봉을 아래로 눌러버리는 음봉이 나왔고요. 61선을 이탈해버렸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것도 지금 증시가 전체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고, 투자자도 외국인이 들어왔던 거 다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 오늘 외국인 위주로 코스닥이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이었고, 내일은 조금 양봉으로 마감을 하길 바라겠습니다. 뭐 크게 볼 거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넘어갈 거고요. IA도 마찬가지 오늘 눌렀고요. 60일선 근처에서 네,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결국엔 시그네틱스와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, IA도 좀 올라가야 될 시점에서 계속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결국엔 증시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차트 보십시오. 코스닥이 이렇게 가는데 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? 개별 종목이. 네.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식을 잠깐 쉬어야 됩니다. 네. 국채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. 네. 그냥 하루하루 흐름에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어떡합니까? 네.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. 아니면 위험을 피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다 팔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위험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했고요. 여러분들은 뭐 제 말을 너무 믿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 주관을 가지고 네,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저도 100%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.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네, 이득 보고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러셀이고요. IA 한번 볼까요? 아까 투자자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들어온 거 나갔죠? 이게 네,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, 주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개인이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. 매일매일 이렇게 주가에 너무 대응을 하시면 그래서 네, 어쩔 수 없는 모습이고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. 4,495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렸고요. 그래도 지킬 지점 지키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투자자 보시면 뭐 크게 변동 없고요. 얘도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도 뭐 옵션 만기이라서 크게 움직임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급하게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옵션 만기일 지난 뒤에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다섯 종목만 제가 뭐 보는 사람들만 있을까봐 좀 소개를 드리자면 반도체 종목 볼까요? 반도체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. KMW 볼까요? 보이시나요? 8만원에서 8만 8천 뭐 8만 6천원 여기서 5만원 같습니다. 이런 종목도 있어요. 네. 삼성전자 볼까요? 지금 보시면 네 8만 8천원 뭐 여기서 8만원 됐습니다. 그 기본 10%는 떨어졌습니다. 모든 종목이. 리노공업 마찬가지입니다.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파운드리가 떨어졌니 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. 저는 이미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증시가 떨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뭐 하루하루 그렇게 따지실 거면 제 거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.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화가 납니다. 네. 정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하루하루 일희일비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투자 관념이 없이 그냥 본인 남의 투자 그런 흐름을 따라서 하신다면 제 거를 보지 마세요. 네, 제 거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어떤 지표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읽어야지. 왜 지금 샀는데 떨어지냐? 왜 지금 샀는데 올라가냐? 올라갈 때는 또 말을 안 해요.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. 네. 아무튼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뭐 장이 내릴 수도 있고, 뭐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, 참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, 지금. 저도,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고요. 일단 옵션 만기를 지난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61선 위로, 21선 위로 반등하기를 좀 바라도록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